이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제가 여러 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오셨습니까? 네, 국방부 차관. 예,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쭙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어제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됐던 그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그 녹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뉴스를? 못 보셨어요? 네, 예, 못 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인권위원인 김용원 위원이 그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하여서 장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보석도 해야 된다, 수갑도 채우면 안 된다, 최고급 지휘관들이다, 이런 발언을 한 녹음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관련 사항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더 확인해 봐야 됩니까? 이미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믿어도 그렇습니다. 되지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판단이 됐을지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불법 계엄을 했던 그 지휘관들을 향해서 최고급 지휘관이었다라고 추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잣대로 법에 의해서 이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말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내란, 계엄 이게 과연 끝난 건가 하는 답답함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나 그 네. 이제 발언 내용이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제가 여쭐게요. 네. 이 계엄 비상계엄에 동조한 장성들에 대해서 최고급 지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계급 여하에 불문하고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향후에 국민의 군인으로 꼭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모든 분들이 다 우린 대한민국 군인들이 다 책임져야 될 사안들은 아니겠죠.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가닥을 탈 테지만, 기본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밖에서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오체투지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국회 출입하면서 못 봤습니다. 뉴스로는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요 며칠 사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습하고. 사실은 저는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애석하게도 제일 더울 때 그리고 제일 추울 때마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국회가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나 주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시점 때마다 하늘이 그렇게 노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을 정도로 가장 추울 때 꼭 그분들을 만나고요. 가장 더워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 때 꼭 이분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이분들이 오체투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저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왜 자꾸 빚을 내려고 하느냐 하고 공격들을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들을 살려내고 대한민국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차관님 맞습니까? 네. 이번 추경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사실 절박함이 있고요.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들을 잘 보살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한 국가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소한 산 사람은 좀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야 정부 다 떠나서 모든 정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합니다. 경력 단절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다 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을 넘질 못해요. 합계 출산율이. 왜 그런가? 그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환경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경제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상존합니다. 근데 과연 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살만한 세상일까? 사실은 요새 젊은 사람들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그 상황에서 출생률 높이겠다고 무슨 복지 예산 조금씩 올린다고 해서 그 마음이 확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거든요. 저는 그 출발점이 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얼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요. 발달장애인이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것저것 빼서 국가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이 한 8만쯤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를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2,000명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복지부 장관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 12,000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8만 명 정도가 성인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발달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8만을 다 해주셔야 맞죠.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8만에 대한 예산 지원 다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2,797명이에요.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 축에 나온 거 봤는데 얼마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추경 전체를 기재부에서 살필 텐데 여기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기를 복지비 위원들은 물론이려니와 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많이 요청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산 사람은 좀 살게 해주십시오. 차관님.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아니요, 이거는 추운 사람들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8만을 다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12,000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00명가량 되니 그거라도 지금 해주십시오라고 저 밖에서 오체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이 가능한지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이거는 예산 소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보통합이 우리 교육부 안에서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우리 교육부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어떻게 통합해낼 건가, 그리고 그 안에 보육료를 어떻게 통합할 건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됩니까? 네, 일단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통합을 이룬 다음에 제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도적인 노력들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정책연구와 또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서 근데요, 차관님, 우리가 그 이제 현장에서 답답한 건 뭐냐면 맨날 뉴스 보면은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말들을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맨날 말은 해요.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이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 영유아 보육료 원래는 복지부에 있었잖아요, 어린이집이. 네. 이거는 우리 기재부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지부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강제 통합이 됐어요. 유보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 어린이집 사람들은 이게 복지부에 있든 교육부에 있든 자기네들은 그냥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왔던 예산이 안 옵니다. 맞죠? 네, 인상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복지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5%씩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늘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2025년 예산안을 짜면서 그 당시에 이 복지부가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5% 인상률을 없앴습니다.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오냐? 그냥 우리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보내십시오. 이 교육부로 왔더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래 주던 예산도 못 받게 됐다 하는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차관님하고 같이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위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꼭 해달라. 우리가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줬던 것만큼은 보전을 해줘야 된다 하는 차원인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유보통합 없었던 일로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겠다. 원래 했던 법이며 예산이며 다 다시 찢어놓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라면 이거를 안착시키게 하시려면 최소한 원래 있었던 부처에서 받았던 것만큼은 작동이 되게끔 해줘야 현장에서는 이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굳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냐. 교육위에서는 실컷 얘기하는데요. 교육위에서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기재부에서 다 커트됩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기재부 차관님도 오셨기 때문에 복지부에 있던 게 교육부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받지 못했던 이 예산만큼은 보전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차관님께 사실은 교육부 장관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유감스럽고 차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표준 보육 비용 산출 네. 가장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보육 비용은 재작년에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한 것 같은데요. 3년마다 해야 하잖아요. 네, 보육 비용 3년에 한 번씩 하고 내년에 금년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죠? 금년에 그렇습니다.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했습니까? 지금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재원이 얼마나 마련하고 있는 듭니까? 중입니다. 3억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 없어서 그걸 못 합니까? 지금 저희 방법을 찾고 교육부가 있는 이렇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들은 그대로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 이게 뭐 한 3조쯤 든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죠. 3억이랍니다. 예. 차관님께서 이 부분은 뭐 크지 않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선례와 그리고 시급성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소위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게도 다시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한간에서는 힘 있는 부처가 어디냐, 힘 없는 부처가 어디냐, 어디가 예산을 많이 따왔냐, 어디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냐, 막 이런 걸로 설왕설래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육위는 여당, 야당 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합의도 하고 서로 협상도 많이 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니 이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 전문가인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도 걱정이고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 그냥 걱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향후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교통 정리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 거여서 차관님께서 이 그동안에 있었던 단점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책임감 있게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저희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상의 드린 대로 지금 준비해 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기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은 제가 교육부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